토지주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책위원장 이학 인사드립니다. 설명해야 하실 도안 법무부인을 초대합니다. 김민기 변호사님, 김재원 변호사님, 이재현 팀장님, 박상현 과장님, 이성호 세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일감정평가법인 고은경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잠깐 정례사항 및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50여 년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아무 행사도 못하고 소외되고 낙후되어 살아오다 5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린벨트 해제도 아니고 주거주택 재촉 조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이 발동된다면 너무 억울하고 가혹하고 할 것 없이 수용 당할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수용 보상 금액이 현 시세 반영해준다 해도 지금 본 지구 거래 금액이 300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소규모 땅은 5, 600에 사겠다는 사람 사달라고 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LH에서 이 가격을 보상해 주겠습니까? 본 지구 서울 근교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메리트가 있는 본 지구로서 토지 가격도 서초 지구만큼 좋은 위치의 토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망가대를 보면 2, 300 하던 토지가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600으로 뛰고 현재 1000만 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똘똘 조직화되어 투자하면서 주위 시세 가격대만큼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대책위를 믿고 힘을 실어 따라와 주십시오. 우리 대책위는 토지주들께서 협정할 때까지 4차 행정소송까지 간다는 각오로 투쟁하겠습니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회 감정평가 금액이 잘 나와서 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토지주께서는 보상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시면 되고요. LH가 그렇게 보상 금액을 생각만큼 주겠습니까? 우려에 전 물린다고 그래서 우리 대책위는 2차 수용 재결, 3차 이의재결, 4차 행정소송까지 좋은 결과 있을 때까지 투쟁하고 집행해 하겠습니다. 토지주분들께는 10원의 금전 부담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소란되고 고풍력인데 협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럼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1, 2, 3차 감정평가 비용 전액은 LH에서 지불을 합니다. 그럼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3인의 평가사가 평가를 합니다. LH에서 1인, 도지사가 1인, 본지구 토지주에서 1인, 3인의 평가사가 평가한 금액, 나누기 한 금액이 보상 금액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1차 평가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아야 합니다. 대책위는 재력, 경력, 실력 있는 평가사 및 법무법인을 선정하여 집행하겠습니다. 26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한다고 합니다. 내년 말부터 보상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긴 세월 같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 지구 빨리 추진된다고 합니다. 감정평가사 및 법무법인 변호사님의 지식 도움을 받으면서 대책위는 투쟁하겠습니다. 현재 대책위 활동 전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수신 의정부시청 의견서 제출에 따라 재촉, 존치, 동의서 첨부와 같이 탄원서 발송, LH 사업본부 방문하여 재촉, 존치, 동의서 첨부하여 탄원서 접수 존치, 어렵다는 해석으로 답변, 26년까지 지구지정 관련 절차 이행 중이라고 합니다.
1차 고구려 법무법인 설명회 개최했고요. 국토교통부 제척 존치 동의서 첨부 탄원서 발송, 서민 주거 안정 추진 사업으로 존치 어렵다는 해석으로 답변, 지구 지정 관련 절차 이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수막 몇 개 설치했고요. 1월 9일 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공지시가 이의 신청 공문 발송했습니다. 전개사항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집 가지고 있으신 분들 원하면 이택이나 사업지구의 분양 입주권을 10%에서 20% 이상 10평대 싸게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지구의 분양 입주권 받는 분들을 위해 입주 시까지 임시 거주지 주택 제공도 요청하겠습니다.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이룰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할 말은 많으나 위원장은 여기까지고요. 토지주 윤석천님이 현수막 30개 참조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법무법인의 변호사님 설명회를 듣겠습니다. 드리고 일단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저희 법무법원 도안에서 우리 용현지구 지정된 다음에 뭐 이게 살면서 겪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뭐 내 재산들은 어디로 가는 건지 보상은 잘 받는 건지 이거 못하게 막을 수는 없는 건지 많은 생각이 드실 거고 또 주민분들끼리도 얘기를 하시지만 이게 뭐가 정답인지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좀 최대한 빠르고 간명하게 좀 알기 쉽게 어떤 것들이 앞으로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어떤 걸 준비하셔야 내가 뭐 보상을 받더라도 아무런 손해 없이 보상을 받고 끝날 수 있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저도 같이 화면을 봐야 되니까 살짝만 나와서요. 예, 제 목차는 좀 넘어뛰고 좀 생각보다 변호사가 왔는데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저 친구가 뭘 좀 아는가 싶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먼저 드릴까 합니다. 저희 도안은 이런 보상, LH랑 주로 싸우고 있는 보상 업무만 하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저희 뭐 형사, 민사 이런 거, 이혼 이런 것들 잘 모르고요. 오로지 이렇게 선생님들 같이 보상하는 현장에서 토지 소유자들 도와드리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대표는 아니고 저희 경력이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되시는 대표 변호사님, 구혜동 변호사님 이제 지휘 아래에서 전원이 보상 전문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잠시만요. 오늘 대표 변호사님은 이제 자리를 못 하셨지만 다시 찾아뵈가지고 인사드릴 건데, 근데 오늘 또 설명을 드리려면은 저 같은 실무 변호사가 저 당장 어제도 제 법원 가가지고 재판 다니고 싸우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최전선에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감없이 있는 대로 좀 설명드리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잘 설명드릴 거고 저도 이 보상 업무만 변호사 생활 한 10년 정도 했는데 그래서 툭 치면 딱 바로 답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믿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이 이렇게 있고 방금 인사드린 김민기 변호사나 자문하는 평가사님 같이 구성해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보상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변호사로서 소송만 하고 그러느냐 그렇지는 않고 토지 소유자분들 이제 보상받게 되시면은 보상 잘 받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세금 내셔야 되는 문제도 발생할 거고 아니면은 이 이후에 뭐 채권 받으시는 분들은 금융 시스템이 조금 필요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되는 뭐 세무사님 오늘도 자리해 주셨는데 이따가 저 끝난 다음에 설명을 주실 겁니다. 같이 연계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도안과 함께 하면은 모든 게 다 한 번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뭐 이 인근에서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어디에서 자문들을 해왔는지 이거 다 읽어드리려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요. 또 여기 서울이나 경기도권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에 남부지사도 있어서 뭐 경상도, 전라도까지 전국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는 자랑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여러분
주택지구 지금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잘 아시죠? 자세한 설명 없이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향후 일정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첫 걸음에 와 있는 거죠. 국남공고 11월 5일에 용현지구 개발할 거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으셨습니다. 이 날짜는 조금 중요합니다. 11월 5일. 이거는 제가 나중에도 설명드릴 건데 지금 기억하실 거는 이거고 이거 이후에 뭐 환경영향 평가도 하고 지구 지정하고 뭐 조사한 다음에 보상하고 이런 것들은 쭉 따라오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각각 단계마다 어떤 것들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 지금 첫 걸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이겁니다. 이거 글씨가 좀 작을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존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 땅, 내 집 안 뺏기고 그냥 있으면 안 되느냐. 이게 가장 먼저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이게 해결이 되면은 그 이후에 보상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뺏기니까. 그래서 보통 존치라고 많이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대로 놔두는 거. 근데 저희가 또 변호사니까 법대로 말씀드리자면은 보통 두 개로 나뉩니다. 존치가. 우리 공공주택법에서 말하는 존치라는 개념이 있고 글씨 작은데 그냥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제척이라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존치는 뭐냐면은 일단 용현지구 사업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선생님들 땅이랑 건물이랑 이런 것들 집어 넣은 다음에 그 LH가 보니까 뭐 예를 들어 학교 같은 거 있잖아요. 학교 수용을 해놨는데 생각해보니까 학교는 다시 지어야 되네? 그러면 지금 있는 거 부시지 말고 있는 거 그대로 쓰자. 이런 것들을 할 때 존치라고 하고 그 경우에는 일단 사업에 들어갔으니까 뺏어갑니다. 뺏어갔다가 존치 부담금, 돈을 다시 좀 LH가 받으면서 돌려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존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얘기 들으시니까 이상하잖아요. 뭐 왜 일단 뺏어가 돌려줄 건데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애초에 처음부터 가져가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래 제척. 애초에 사업지구에서 빼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지구 지정을 나중에 하게 될 텐데 이 지구 지정을 할 때 애초에 선을 새로 그어가지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마을은 애초에 사업에서 빼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먼저 말씀드렸던 존치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주는 것들은 법에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뭐 변호사들마다 다르는데 뭐 이런 것들 이런 요건에 해당되면은 존치 주장해가지고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 조금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했던 사례들을 보면은 존치가 되는 것들은 이런 학교, 특수학교들 아니면 요양원 이런 경우에는 존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도 저희가 일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법에 따라서 존치를 해주세요가 아니라 애초에 사업에서 전부 다 빼주세요라고 하는 여기 저희가 직접 했던 것 중에는 서울 강서구의 모아타운에서 상가나 근생시설 아니면 부천 원미 도심에서는 이런 것들을 애초에 사업지구 선 밖으로 빼내가지고 사업이 시작하지도 않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존치 주장해주세요 했을 때 이거를 모르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존치를 주장을 하게 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마을을 구성하고 계신데 취락지구에 계시잖아요. 취락지구가 전체가 빠져야지 내 집만 덜렁 빠진 다음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존치 신청서 저희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제척을 해달라 이런 것들을 LH라든가 국토부에다가 정확히 근거를 담아가지고 좀 요청하는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드릴까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뭐 LH가 국토부가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흘러가나 보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아쉬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성공한 사례들도 있지만 무조건은 아니기는 합니다. 저희가 많은 곳에서 했지만 성공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변호사 대동해가지고 할 수 있는 주장 최대한 할 거는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그럼 보상을 제대로 받자 이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주장은 잘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근거를 그냥 막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이번에 같이 발표된 서초의 서리풀지구도 있고 이런 데들 보면은 글씨 작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아래 보면은 기존대로 살기를 바라면 집단 취락지구를 그대로 둘 수도 있다. 한 마을 3개를 제외해도 20만 가구 공급하는 서리풀지구 목표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뭐 인터뷰라든가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거 같이 발표된 용현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현지구 국토부에서 발표할 때 목표하는 그 가구 공급수가 7천이거든요. 이 마을을 빼도 7천 가구 공급하는 데는 일단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데이터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수용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강제로 뺏는 건데, 우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가장 먼저 필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수용을 할 때는 이 지역을 뺏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7천 가구 공급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어야지 수용을 할 수 있다라고 판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확히 찝어가지고 제척 주장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업무를 저희가 좀 하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제가 이거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지금 사업지구 끝에 붙어 있어가지고 사업지구에서 손 그어서 여기를 뺀다고 하더라도 이거 7천 가구 공급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느냐. 다른 말로 이거 빼면은 용현지구 사업 못 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다음으로 좀 쟁점사항 보상할 때 문제가,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지목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내 땅이 지목이 뭐 임야인데 대지로 쓰고 있다, 아니면 전으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등기 뗐을 때 지목이랑 뭐 실제로 쓰는 거랑 다른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용현지구 내에도 이런 땅들이 보이더라고요. 임야나 대지, 임야나 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싸우셔야 한다. 물론 지금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제척이 되면 보상이 안 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제척이 안 받아들여졌을 때 어떻게 보상을 잘 받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로 드리는 겁니다. 용현지구에도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고, 이거를 법적으로 근거 가지고 제대로 주장하지 않으면은 LH는 그냥 지목대로 임야값으로 보상을 하려고 들 겁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저희가 최근에 하남이나 이쪽에서, 옆에 하남에도 이제 신도시 있었잖아요. 거기가 소송했던 내용입니다. LH는 이거 지목이 임야네, 임야값으로 줄게 했고, 저희는 그게 말이 안 된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대지로 받거나 전으로 받아야 된다. 싸워가지고 가격 차이가 한 240%, 313% 이런 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만 드리지만 각각 상황이 다르시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는 개별 상담을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분은 법적으로는 손에 전혀 없게끔 해드릴 겁니다. 다만 이런 얘기들은 누구나 다 할 건데, 그래서 임야인데 뭐 대지값으로 받는 거 좋다, 그건 모든 변호사들이 누굴 데려다 놔도 그 얘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대지값을 얼마를 받아줄 거냐, 이것들이 또 중요하거든요. 임야를 대지로 바꿨는데 가격 차이가 뭐 한 30%에서 끝나버렸다, 이러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면 이제 승소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아주 높은 퍼센티지로 승소한 경험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건 또 다른 쟁점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폐기물이 땅에 묻혀 있는 경우가 서울, 이렇게 또 용현지구는 서울 인근에 되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랬거든요. 아마 내 땅에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이러면은 괜찮으신데, 내 땅에 옛날에 듣기에 누가 아래다가 폐기물을 좀 묻어놓은 것 같더라,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은 꼭 저희 변호사들이랑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협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보상금 협의 통지가 오잖아요. 협의를 해서 협의 계약서를 쓰면은 우리는 강제로 LH랑 협의해가지고 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그냥 부동산에서 하는 매매 계약이랑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나중에 폐기물이 발견돼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을 우리 소유자들이 내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하자담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억지로 뺏기는데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내가 내라고? 공사는 LH가 하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차라리 재결이라고 하는 수용 절차로 가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수용을 하게 되면은 강제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시 취득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그 땅을, 그 해당 땅이 여기 세상에 처음 나타난 것처럼 취급을 해줍니다. 앞에 뭐 저당권이든 뭐가 있든 그런 것들을 다 얻고 애초에 새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LH가 책임지는 걸로 법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는 내가 폐기물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은 저희랑 상담하신 다음에 좀 수용 절차로 넘어가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설명이 빠른데 좀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설명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저 이거 자료만 한 70점 되거든요. 근데 최대한 빠르게 설명드려야 되니까 말 조금 빠르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다음 얘기는 이제 개발이익 반영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어떤 얘기냐면은 여기 나중에 보상할 때 보상 가격이 용연지구 다 한 다음에 용연지구에 새로 나오는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땅 가격으로 보상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용연지구 해가지고 나오는 개발이익은 지금 토지 소유자님들은 받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근데 저희 궁금한 건 그런 건 생기죠. 용연지구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거 말고 바로 옆에 장암, 신곡 이 인근에 개발 사업이 엄청 많아가지고 내 땅값이 올라갔는데 용연지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업 때문에 올라간 거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라고 주장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싸워서 법원에서 그거는 변호사들 말이 맞다. 그렇게 인근 지역의 개발이익은 반영을 해줘라 라는 판결이 있었고 그거 가지고 저희가 싸우고 있습니다. 저기 용연지구는 여기인데 왼쪽으로 보더라도 뭐 가능부터 해서 장암 잘 아시겠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주변에 뭐가 있는지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서 타 지역의 개발이익 반영하라는 것을 성공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을 다 낸 다음에 그래도 타 지역 개발이 보니까 15% 정도는 더 들어가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보정된 사례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주장을 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좀 복잡한 거는 넘어가서 그러니까 평가사님께서 비교표준지 얘기를 조금 하셨어요. 비교표준지 이거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선생님들 토지 가격을 매길 때 보면 그냥 내 땅을 누가 비슷한 땅을 얼마에 샀더라 부동산 가가지고 그 가격 찾아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 땅마다 비교표준지라는 거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인근에 세금 매길 때 쓰는 거. 우리 토지보상법은 일단 출발점을 비교표준지로 찍고 있습니다. 비교표준지 가격으로 준다는 건 아니에요. 비교표준지 가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교박 요인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서 땅값을 내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아실 필요 없습니다. 주민평가사님께서 잘 봐주실 거고요. 저 같은 변호사들이 어떻게든 손해 안 보게끔 이 과정들을 다 해드릴 겁니다. 문제는 이 출발점인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어떻게 손볼 거냐. 출발점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10만 원이면은 10만 원에서 후속이 들어가는 거고 그게 20만 원이면은 20만 원에서 후속 작업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래도 중요하다. 저희가 쭉 뽑아봤습니다. 신곡동 내 비교 표준지 목록들이 이렇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종류마다 다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뭐 이제 평당 가격은 아니고 제곱미터당 가격인데 용연동 내에는 이렇게 있고요. 뭐 올해 보니까 인상률이 이 정도 된단 말입니다. 한 2% 정도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제 위치도는 이렇고 신곡동 내에도 비교표준지 위치는 이렇습니다. 용연동 내 위치도가 이런 땅들이 표시한 땅들이 비교표준지로 쓰고 있고 문제는 비교표준지가 가격이 그래도 출발점이 좋아야 나중에 보상할 때 후속 보정을 하더라도 가격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의 신청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게 마침 딱 지금입니다. 지금이어서 연말에 이제 2025년 F준일 공시가 의견 청취 기간이 1월 13일까지 있었고 지금 이의 신청 기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저희가 이거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런 의견서들을 보통 이렇게 작성해서 내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가 조금 올라갈 필요는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법무법인 도안에서는 신길동 11개, 용연동 6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이미 제출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는 다른 분들 다 포함해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분들이 저 이익을 보실 수 있게끔 일을 하고 있다. 잠깐 하시면 알겠습니다. 예. 화면 때문에 그렇죠. 안 보인다고 하죠? 예. 무슨 나왔네. 자, 그리고 제가 설명드릴 것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 모인 분들이 주민대책위라는 이름 아래 모여 계시잖아요. 주민대책위의 중요성과 그럼 주민대책위에서 뭘 해야 되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주민분들이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움직일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의 사업지구를 다 돌아다닙니다. 저희 제주도까지 갑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얘기가 나와서 말하면은 거기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투자로 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주민대책이 성립이 정말 안 돼요. 그런 데는 100% 손해를 보고 보상이 끝납니다. 주민대책에서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마다 그냥 외부 지주들만 이렇게 와가지고 주장이 통일이 안 되고 뭐 저 사람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LH 입장에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개인이 와가지고 뭐 떠드는 거 그냥 악성 민원인 취급하고 넘어가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대책위가 단체로 움직이는 건 내용이 다릅니다. 이렇게 통일이 돼가지고 주장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책위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LH에서 쉽게 무시를 못합니다. 일단 그거를 위해서 대책위가 존재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하셔야 될 게 이렇게 있어요. 이거 좀 설명드릴 건데 아까 절차도 이렇게 보셨잖아요. 지구 지정하고 뭐 이런 순서대로 있는데 이때마다 하셔야 될 게 있고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거는 물론 도안에서 다 도와드릴 겁니다. 도와드릴 건데 그래서 지금 아셔야 출발선에 있는 지금 내가 앞으로 뭘 하게 되겠구나 이걸 아셔야지 같이 움직이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하게 되면은 자연 환경이나 아니면 주변 도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안 생길지 이런 평가들을 하게 될 거고 그거를 열심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건 법적인 거니까 당연히 변호사들이 도와드릴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거를 왜 열심히 치열하게 해야 하느냐? 최근에 분당에 서현지구라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는 열심히 뒤져봤더니 자연보호 이제 맹꽁이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맹꽁이는 뭔지는 아시겠지만 그게 멸종위기종이에요. 그런 것들 맹꽁이 서식지가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들어가지고 이거 서현지구 안 된다 막자 해서 소송까지 하고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서현지구 시행 뭐 이제 계획이 있는데 막 밀리는 거죠. LH도 막 시급해지고요. 그러니까 대책이랑 싸울 수 있는 협상 카드가 생깁니다. 물론 1심에서 끝났고 2심에서는 LH랑 협상도 하고 2심에서는 결과가 바뀌어가지고 결국 서현지구는 사업은 재개가 됐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토지 소유자분들께서는 이거 파악해내신 걸로도 이익을 많이 보셨다. 이 얘기는 개인이 할 수 없고 대책위 차원에서 같이 움직여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토지 지정물 조사를 할 겁니다. 평가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아니 뭐 물건이 목록을 작성을 해야 이 물건은 얼마, 이 물건은 얼마 이렇게 보상을 하니까 지정물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 그냥 LH에서 어련히 잘 하겠거니 그래도 공공기관이고 국토부인데 국가에서 하는 건데 아이 뭐 이상한 짓 할까? 이상한 짓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물건 많이 빼먹고 이거 직접 단체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어떻게든 이익 남기려고 하는 곳이기는 합니다. LH가. 그렇게 착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지정물 조사를 할 때쯤에는 개인적으로도 조사 목록 어떻게 잘 되는지 이런 것들 변호사도 와가지고 같이 좀 봐달라 이런 거 하셔야 되고 집단적으로도 이거 우리 지금 협상 중인데 아직 보상 본격적으로 가지 마라. 우리 지금 지정물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우리가 협상 요구한 어느 정도는 받아줄 때까지는 지정물 조사 거부한다. 이런 것들은 대책위 단위로 뭉치셔가지고 거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대책위가 없으면 소유자들 불안하시잖아요. 나 이거 거부를 했을 때 LH가 나한테 피해주지 않을까 봐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걸 위해서라도 대책위 단위에서 지정물 조사를 거부를 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협상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계획 공고 났을 때 어쩌면은 대책위 가장 큰 거 주민추천평가사 선정하는 거는 잘 아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가사님 인사를 드린 것들도 요거를 잘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주민추천평가사가 심지어 선정이 안 되는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이거 대책위가 모여지질 않으니까 주민추천평가사를 선정하려면 거기 토지 소유자분들의 50% 이상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잘 아시죠? 그게 안 모이는 데들이 간혹 있어서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주민 편 들어주는 평가사가 안 나와서 결국 보상가가 적게 나오고 손해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대책이 이제 뭐 임원분들도 고생을 하시겠지만 좀 믿어주시고 힘 실어가지고 평가사 좋은 분 뽑고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야 맞다
옳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보상협의회라는 게 설치가 될 겁니다. 보상협의회는 주민분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LH 그리고 의정부시 그리고 주민 이런 대책위들 모여가지고 보상할 때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하는 법적인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생길 겁니다. 보상협의회가 나중에 보상 시작할 때요. 이거는 토시보상법에 따라서 강제로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보상협의회에서는 나 이런 거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다 보상협의회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뭐 보상의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주민들 의견이나 보상 가격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달라라든가 뭐 보상하는 기간 아니면은 이주대책, 생활대책 이거 좀 중요한 문제인데 이주대책 어떻게 줄 건지 생활대책 어떻게 줄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보상협의회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면 보상협의회 토지 소유자들 모두가 갈 수 있냐? 뭐 여기에 500명 있으면 500명이 다 의정부 시청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 대부분 대책위에 임원분들 이렇게 들어가시거나 대책위에서 같이 자문하고 있는 변호사 들어가서 좀 LH랑 싸우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책위가 없으면 누가 나가야 될지 정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도 대책위가 중요하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방금 말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내 땅이랑 건물 가격 평가하러 올 때 너네들끼리 가지 말고 대책이 자문하는 변호사랑 같이 대동하게끔 평가하게 해달라. 그렇게 안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어서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요. 좀 정리하면은 물론 제척이 되면은 가장 베스트고 제척이 안 됐을 때 뭐 일단은 이거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임시거주지로 이동한 다음에 철거를 하든가 이렇게 해라. 내가 살아가게는 해달라. 이런 것들 뭐 감정평가사 배제하는 문제는 조금 복잡한 건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면 시간이 좀 많이 잡히니까 따로 설명드릴게요. 뭐 이런 토지 아까 임야 토지 보상할 때 문제가 생긴 거 이지목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임야인데 전으로 쓰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상할 거냐 이런 것들도 다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장물 조사 언제 할 거냐 그리고 이주야 택지 공급할 거면은 대략 얼마 정도에 공급할 거냐 이런 것들 보상협의회 통해서 협상을 해야 되고 이 협상에서 대책위가 협상력을 더 가지기 위해서 뭐 환경영향평가 때 뭐 변호사들 대동해서 조사하고 이 많은 과정들이 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 일을 지금 밥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냥 아까 청릉지구 얘기해가지고 청릉지구에서도 저희가 대표해서 대책을 발족하고 사업 시행자와 입성하고 민관공 간담회라는 것도 합니다. 보상협의회는 법에서 강제로 시키는 거지만 그게 가끔 가다가는 LH가 아니면 의정부시에서 형식적으로 그냥 강당 뭐 회의실 하나 빌려가지고 일단 열기는 열었습니다. 한 다음에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주민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민관공 협의체, 뭐 시라든가 LH 주민분들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얘기 좀 하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 이런 것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대동해가지고 회의할 수 있게끔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집회는 저희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니죠, 사실. 집회 날씨가 지금 좀 추우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LH가 처음부터 일을 다 완벽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다. 분명하게 밝히고 보상금 얼마 줄 겁니다. 분명하게 밝혀가지고 처음부터 이해를 하고 우리 다 안개 속에 있게 이렇게 안 만들면은 이런 소유자들이 집회 같은 거 안 할 건데 LH가 너무 불안하게 만듭니다. 제대로 안 알려줘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자꾸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일이 용현지구에서는 없기를 바라지만 LH가 너무 당연한 주장인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 국토부 가서 시위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 변호사들이 당연히 그런 것들은 좀 지원을 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숨 차시죠? 저는 조금 숨이 차는데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서 방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대책위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바뀔 거다 말씀을 드린 거고 요거는 이제 보상을 받으시게 된다면은 이런 것들을 보상을 받으신다라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상이 아직 조금 남은 것도 있어서 그 사이에 뭐 기회가 된다면 저희에게 기회 주신다면은 수차례 요청하실 때마다 와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다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은 아니라서 이런 거 있구나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일단 보상은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 주민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상을 받으실 겁니다. 토지 가지신 분들 당연히 토지값 받으실 거고, 물건이라고 하는데 건물 생각하시면 되겠죠. 땅 제외한 모든 물건들 지정물 보상 받으실 거고, 여기서 가게 영업하시거나 아니면 농사 지으신 분들은 내가 하던 가게 없어졌고 내 논밭 없어졌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영농보상이나 영업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들어오는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직접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보상 외에도 간접보상이라고 해서 이게 현금을 주는 거는 아닌데, 이주대책, 나중에 용현지구 다 택지 개발한 다음에 여기 단독주택 같은 거 지을 수 있는 필지를 싸게 공급을 해준다든가, 뭐 그냥 주지는 않고 일반 분양보다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든가, 딱지라고 많이들 부르시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생활대책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영업하고 있었는데 다른 데서 농사를 다시 농지 사가지고 하기도 뭐하고 가게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 분들 이제 타겟으로 해서 상가 용지 이렇게 분양받게끔 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뒤에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계대책은 생활대책, 생계대책 조금 비슷해 보여가지고 그런 게 있어 싶으실 텐데 생계대책 중요합니다. 생계대책은 정말로 이 사업이 지나가는 용현지구 지금 계획상으로는 31년까지 사업 기간 두고 있거든요. 31년까지 내가 그래도 여기에서 돈 벌고 먹고 자고 했던 사람인데 생계 유지할 게 없어진다, 돈 들어오는 것들이 없어진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LH에서 어떤 조합체 이런 것들 해가지고 지작물 철거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관리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직접 맡겨가지고 그걸로 돈벌이를 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지나가고, 일단 가장 먼저 아마 보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땅값일 겁니다. 땅값보다 중요한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땅 어느 정도로 보상이 됩니까?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인데, 저희가 그냥 근거를 뭘 보여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옆에 의정부에 우정지구라고 있었어요. LH에서 하던. 거기에서 협의보상 단가가 이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보실 거는 아래 개별공시지가 대비 개발제한구역의 전에서 한 많게는 2.3배 정도,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같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대비해서 한 2배에서 많게는 4.4배 정도 이렇게 협의를 쳤더라. 그리고 대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대비 많게는 1.7배, 1.1주에서 전 답이 공시지가 대비 1.3배, 1.7배 이 정도 나오더라. 그러니까 본인 땅의 개별공시지가 아실 거예요. 아실 건데 그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대략 이 정도 결과가 나왔더라.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대략 참고하시고, 나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질문하시니까 내 땅 개별 공시지가만큼 나오는 건 말이 안 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나왔나요 주변에서? 라고 물어보시기에 이걸 좀 준비를 했고, 이거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다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 땅이 좀 더 비싸게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거는 나중에 이의신청 절차를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요. 또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작물 같은 경우에는 법 조문 이렇게 막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럴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작물 중에 가장 큰 거는 건물이잖아요. 내 건물 얼마로 나옵니까 했을 때 그거 평가사들이 가가지고 이 건물을 지금 지으려면은 한 1,000만 원 들겠다. 근데 이 건물은 몇 년 써가지고 잔존연한이 한 50% 남았네. 그러면 500만 원으로 주는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되게 심플한데, 그러면은 잔존연한이 얼마나 남았냐 이런 것들은 좀 평가사의 재량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설득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좀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요청하시면 언제든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경험상 타 사업지구에서 최근에 건축물 보상 단가를 이렇게 하더라. 구조마다 다 다르죠. 튼튼하게 지은 거는 연한이 높아지니까 뭐 이렇게 철골 구조에서 뭐 이런 것들은 평당 가격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 지금 하나하나 다 파악하시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한 가지 지금 보상 받으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똑같은 보상 받으시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으세요. 지정물도 다르고 토지도 달라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개별 상담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적용시켜 드릴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자료들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혹시 찍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됐을까요? 예.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나 뭐 저희 로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랑 각자 얘기해가지고 개별로 보상 어떻게 뭐 준비해야 된다 얘기를 들으시는 게 그리고 가까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변호사를 두는 게 중요한 거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공부를 하실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영업보상 같은 경우에도 정말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가게하고 계시면 음식점이 됐건 뭐가 됐건 가게하고 계시면은 법에 따라 맞춰서 한 4개월치 영업이익 정도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 모두가 영업하고 계시지는 않을 테니까 이것도 그런 것들이 있고 혹시나 나 영업합니다. 뭐 이런 거 영업하는데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개별 상담 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 드릴 거고요. 영농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농하시는 분들은 정말 간추려서 말하면은 한 평당으로 했을 때 한 14,000원 정도로 정말 이제 뒤에서 웃음 한번 나오셨는데 웃기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메인인 중점이 되는 보상은 아니지만 지금 영농보상은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 설명드리고요. 지금 이거는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주대책은 좀 관심이 많으세요. 이주대책은 지금 여기에 주택 가지고 살고 계신 분들, 내가 거주하고 있는데 내 거주지를 뺏기는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상자는 이주대책은 3가지가 있거든요. 이주자 택지를 주는 거, 땅을 줘가지고 단독주택 같은 거 지을 수 있는 땅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이주자 주택, LH가 여기 와서 아파트 지을 거잖아요. 그 아파트를 좀 싸게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을 주는 경우, 그게 아니면 이주정착금이라고 하는데 이주정착금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주정착금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최대 2,400만 원 주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언급하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이주자 택지랑 이주자 주택 2개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거 2개는 땅이고 아파트다. 이거는 쉬운데 대상자가 조금 다릅니다. 택지, 땅으로 받으시려면은 23년 11월 전부터 여기에 사셨어야 되고, 아파트는 24년 11월 전부터 여기 거주하셨으면은 아파트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약간 1년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있고, 이주자 땅 받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23년 11월 5일 전부터 쭉 여기 용현지구 내에 주택 가지고 거주하신 분들, 소유하고 거주하신 분들 대상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 한 세대별로 한 필지 나옵니다. 나는 땅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여러 개 나옵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네, 한 세대당 한 필지가 나오고, 공급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공동주택 용지 같은 경우는 사실 분양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공동주택 용지는 아파트 짓는 건데, 아파트는 LH가 다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급하진 않고, 점포겸용이라고 해가지고 지나가다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신도시 주변에 그 1층에 뭐 근생 깔고 위층에 빌라처럼 이렇게 있는 그런 게 있고, 아니면은 아예 단독주택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점포겸용 같은 경우에는 한 80평 정도 땅이 나오고, 아니면은 단독주택으로 한다면은 100평 정도, 이렇게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많이 질문을 하세요. 내가 뭐 사정이 있어서든 뭐든 지금 23년 11월 5일이라고 기준이 그랬는데 23년 11월 5일 이후에 내가 용현지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아무것도 못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주자 택지는 못 받는데 이주자 주택,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실 수 있다. 이 얘기고, 이주 정착금은 2,400만 원 고르진 않으시겠죠? 아파트 입주권 준다는데. 그리고 택지 얘기했을 때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겁니다. 내가 택지 딱지를 받게 되는 이제 대상자가 됐는데, 내가 어떤 뭐 금전적인 문제건 아니면 뭐 가족 문제건 여기에 다시 들어와서 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럼 내 딱지라고 부르는 이 땅 분양권을 팔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법적인 쟁점이 조금 있지만 저희가 볼 때 결론은 1회 한해서 LH 동의 받아가지고 전매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피 붙여서 판다고 하잖아요.
피 받고 다른 사람한테 팔고 나가시는 것도 가능하겠다. 이게 제가 조금 애매하게 쟁점이 있긴 하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있지만 그거는 너무 법 개정의 문제 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만약에 LH가 전매에 막겠다라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저희 도안에서는 자신 있게 싸울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딱지 전매는 한 번 가능하다. 한 번 가능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선생님이 딱지 팔아가지고 그거 사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다시 전매 못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주 대책, 이주권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이거 좀 시간 걸려도 설명드릴게요. 이주 대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LH가 만든 땅을 내가 공급받는 거 여기로 다시 들어오는 거고, 이주권은 그게 아니라 내가 근생이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아예 용현지구 바깥에 나가가지고 새로 건물 지어서 이축한다. 이사할 때의 그 이자고 축은 건축한다의 축자예요. 다 나가서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축권은. 이주대책이랑 이축권이랑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용어 헷갈릴 수 있지만 아예 다른 거기는 한데, 문제는 이주대책 대상자면은 대부분 이축권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하실 수가 있어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내가 이주대책 대상자인데 나 그냥 이주대책 안 받고 다른데 나 땅 마침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축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법적으로 정리가 된 거는 이주대책 대상자는 이주권 행사는 못하는 걸로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이주다 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건 너무 간단한 얘기라서 아파트 입주권 받는 얘기라서 추가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공급 가격은 그래도 많이 깎아줍니다. 많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약 한 15%에서 많게는 2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주 정착금 제가 정말 싫어한다는 거 2,400만 원 이거 주고 끝내려고 하는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주권은 그래서 이주 대책이랑은 좀 다르게 주택, 근생, 공장 아니면 종교시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 주택 가지고 이주대책 대상 되시는 분들은 이주대책 받으실 거니까 이주권을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실 텐데, 내가 근생 건물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뭐 공장 가지고 있다, 아니면 나 교회에 있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다른 데다가 새로 지으실 수가 있다. 만약에 이걸 받으시면은 이주대책은 나오지가 않겠지만 이주권도 인기가 있기는 있죠. 다만 이주권에 대해서 지금 얘기 들으시는데 나 이주권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분은 뭐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내가 이 지금 용현지구 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다른 데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철거하기 전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그 땅에다가 새로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간추려서 설명드리지만 더 궁금하신 거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주권은 개발지구인데 주택, 근생, 종교, 공장 가신 분들, 근생 가지신 분들은 이주대책은 당연히 안 되죠. 이분들은 이제 이주권을 생각을 하실 거고, 이거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분들이 좀 해당이 돼요. 이주권은 내가 용현지구 내에 주택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여기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살지를 않았고 기준일이 2023년이어가지고 내가 작년 말에 이렇게 급하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주대책을 못 받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이주권을 행사를 하실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대책은요, 이주자 택지, 방금 말씀드린 공급 대상자라든가 아니면은 용현지구 내에서 영업하신 분들, 영농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생활을 좀 보장을 해주자 취지에서 간접 보상을 해주는 거고, 여기 보면 제외 대상자가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는 안 되고, 그 LH에서 나중에 매기 폐기물이 땅에 있는지 샘플링이라고 해서 꽂아가지고 조사를 하거든요. 그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거부하면은 생활대책을 안 줍니다. 좀 치사하기는 한데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이거 생활대책은 뭘 주냐면은 사람에 따라서 한 27회배, 정말 작거든요. 작은데 한 뭐 6평에서 8평 이 정도 되는 상가 용지를 주고, 그 상가 용지를 이렇게 됩니다. 주거전용 이택 대상자는 27회배, 영업하신 분들 27회배, 아니면
무허가 영업이라는 게 개념이 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조금 적게 받고 자격농은 2,000회배 이상 자격농 2,000회배 이상 하신 분들 중에 자가 농지로서 1,000회배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27회배 정도의 상가 이제 부지를 주게 되고요. 그 27회배 정말 작은 땅인데 그거 하나 가지고 개인이 뭘 하지는 못하잖아요. 대부분은 그거를 조합 단위로 뭉쳐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상가 건물 좀 크게 짓는 그런 식으로 모든 개발 사업 지구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좀 땅 모아가지고 지어서 분양해서 분양 수익을 나눠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다 오셨습니다. 이게 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이고 생계대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잘 모르시는데 말하자면은 LH에서 여기 새로 신도시 이렇게 짓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무연고여서 분묘 또 함부로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LH가 누구한테 일을 맡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주민분들이 만든 단체,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거기다가 일을 맡기면은 LH한테서 수수료 받고 그럼 거기서 이익이 생기니까 주민분들이 좀 생계가 해결이 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지정물 철거도 마찬가지예요. 철거를 LH가 뭐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분들이 만든 회사에다가 일을 맡겨가지고 이걸 돌린다. 수목 벌채 뭐 이런 것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사업과 관련된 일을 주민분들에게 위탁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생계대책이라고 부르고 보통은 생계대책 이 주민단체는 대책위의 연장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대책위는 지금 어쨌든 첫 번째로는 제척하는 거 목표로 두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제척 안 되면은 보상 잘 받기 보상도 나왔다. 그 다음에 대책위가 생계대책을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중에 문제기는 하지만은 이것도 중요해요. 그 돈이 또 매일매일 살아가시는데 큰 때문에 저희 도안에서는 그냥 보상 끝났다고 우리 보상은 소송으로 끝나니까 소송 끝났으니까 변호사 할 일 다 했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계대책 뭐 회사 설립하고 뭐 정관 수정하고 법적인 문제 생기면 고치고 이런 것들까지 다 모아서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중요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거는 지금 사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좀 이상해요. 이건 나중에 보상금을 여차저차 다 받았는데 내 보상금 회복 통지를 받았는데 나 이거 못 받아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뭐 단계가 엄청 많습니다. 불복하고 이런 건데 결국에는 변호사들이 소송해서 보상금 제가 받게 도와드리겠다 이 얘기인 거고요. 이 얘기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내가 보상금이 하다못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 통해 가지고 구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안전한 상태에 있다고 믿으시는 게 지금 중요한 것 같고 그 믿음 사이에서 좀 도안이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싶고요. 저희 도안이 이름이 이를 도에 편안한 안자를 씁니다. 편안하면 이르게 한다. 정말 이거 생각지도 못한 개발 사업에 들어와가지고 나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상 끝나면은 편안하게 잘 갔다라는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이름을 도안이라고 씁니다. 그 마음 그대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쓴 것 같기는 한데 질문 한 두어? 예, 질문 두어 개만 받을 저기 뒤에서 먼저 손 드셔가지고 예. 제가 아까 김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 중에 예.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네. 토지 말고 지상물 보상을 할 때 예. 아까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제가 이제 주택을 지을 때 주택 지을 당시는 예를 들어서 평당 얼마에 줬는데 보상 시점에서는 요즘 시세로는 그 금액이 아니라 요즘은 평당 얼마의 시세로 그거를 감안해서 보상을 합의를 한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 지을 때 평당 100만 원에 줬다. 네. 근데 시간이 몇 년이 흘러서 보상 시점에서는 아 이거 지으려면 요새는 이 사람이 들어간 이 주택 콘크리트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하려면 요즘 시세로는 어느 정도 된다. 네. 그거 시세를 감안해서 저기 보상을 해주고 저기 감가상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럼 감가상각은 주택은 보통 몇 년인가요? 이게 주택
형태마다 엄청 다릅니다. 이게 철골조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좀 주택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이거 자료도 대책위 차원에 공급 드릴 거고요. 네. 본인이 어떤 거면 예 아시겠죠? 네. 예, 다음에 선생님. 그 이주 택지 있잖아요. 예. 아까 80평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평시에 뭐 유도리는 없어요? 40평을 원한다. 아니면 100평을 원한다. 100평까지는 얘기가 나온 줄 아는데 예. 80평 미만의 평수를 원한다면 그런 조정도 가능해요? 일단 제가 아는 한에서는 LH가 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사람마다 맞춰가지고 평수를 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왜냐면 LH가 나중에 그 다 여기 땅들 계획을 짤 거예요. 필지를 어떻게 다 나누고 막 이런 것들을 할 때 거기에 맞춘 다음에 주는 거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예, 또 있어요. 지금 저기 미지정이잖아요. 지정만 지금 돼 있지 확정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국토부나 LH에서 지금까지의 그 변동사항이 뭐 있어요? 진행 과정이? 이게 처음으로 어떻게 뭐 일이 지금 국토부나 LH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뭐 하기는 한 게 이거 첫 발표가 난 게 그 저저번 달이죠. 그러니까 11월 5일에 첫 발표가 났고 지금 LH는 환경영향 평가라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바쁠 겁니다. 그거 끝난 다음에 지구 지정이라는 걸 하게 되고 지구 지정이 있어요. 지구 지정은 한 내년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그거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특별하게 다른 거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니 질문 한 하나 가지만 할게요.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하고. 네. 지금 이거 동네 분들이 여기 분들이 많은 손님들이 이제 많이 계시고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좀 아쉬운 게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비대위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전적으로 이 사람들의 힘이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와야 하고. 그런데 아직도 이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몰라요, 이 사람들이. 이걸 왜 구성을 했는지, 그 왜 필요한지를 몰라서 답답해가지고 차기에 기회가 있으시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모이시면 그 비대위 구성이 꼭 이래저래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 좀 해주셨으면 싶어가지고. 아니 물론입니다. 그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고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의 기회를 주신 저 앞에 먼저 숨 드신 분이 있으니까 하시고 예, 다른 게 아니고요. 저기 민주당이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네?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 정책이 지금 여당하고 많이 틀리다고 텔레비에서 뉴스에서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번복되거나 없던 일을 하거나 뭐 다르게 바꿔진다 뭐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용현지구는 조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용현지구랑 같이 발표될 서리풀지구라든가 용현지구 그 아래 지구도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사이즈라고 하잖아요. 보통 저희가 그 규모가 그냥 맘대로 이제 덮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아니기는 합니다. 정말 소소한 사업지구는 그때그때 뭐 금융 여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접은 것들이 있지만 지금 뭐 정권에 따라서 그게 바뀔 것이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3기 신도시가 그렇죠. 사실 준비를 했던 것이랑 시행한 정권이 달랐지만 어쨌든 이행이 되는 것처럼 일단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받고 예. 제가 저 아는 그 H에 근무하시는 분이 후배가 있어서 요번에 왕숙천 지구 예, 남양주 왕숙지구 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중심 지역이 아닌 여기 동배미처럼 변두리 사업 계획에 좀 구석진 부분에 중요치 않은 지역에 대해서 그 주민들이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그 반대를 끝까지 하니까 그 지역은 빼고 사업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실이 있죠. 있습니다. 있고 왜냐하면 제가, 예. 우리 동배미 지역은 별사 반대거든요. 예. 예. 제가 처음에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제일 관심이 있으시겠다 싶어가지고 존치 제척 얘기를 드린 거고 저희가 실제로 엄마한 것들이 있고 서리풀지구도 그렇고 여기 가장 문제되는 우리 칠합지구 이것들도 저희가 주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일단 제가 질문이 다 끝나서 제가 시간을 또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예. 이 동네가 네. 집성촌 지역이잖아요. 저희 서초구랑 거의 비슷해요. 예, 근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그 국토부에서도 약간 움직이 봐줄 수도 있다 뭐 거의 그런 식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외진데요. 거기보다도 훨씬.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한 말로 재촉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재촉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재촉으로 하다 안 될 때 이런 걸로 가자. 네, 정답이십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일단 재촉. 예. 전부 그래서 재촉. 예, 제가 좀 마음 급하게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저 너무 자세하게 다 앉혀놓고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1박 하면서 하고 싶지만 또 기회를 주신다면 와가지고 조금 더 차분하게 자세히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이렇게 인사드립니다.